NH3, NH3이라면은 N 플러스 3, 마이너스 1, C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10C7이라면은 10C3과 같은 애죠. 그래서 여기가 3, 3 똑같아. 그러면 왼쪽도 똑같아야 되겠네. N 플러스 2가 1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N 값은 8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2번. 얘네들은 각각 분리해서 다 따로 씁시다. 그러면 루트 4라는 애는 2다라고 쓸 수 있겠고, 루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18은 2 곱하기 9죠. 그래서 2의 3분의 2제곱이고,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이끼리 계산해주면 지수끼리 더해서 3분의 5, 그 다음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4니까 6분의 3에서 8이니까 6분의 5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A 값은 3분의 5가 된 거고요. B 값은 6분의 5가 된 거죠. 그래서 5는 약분이 되고 3도 약분돼서 여기 2만 남으니까 정답은 2. 자, 이제 3번. 등차수의 AN에 대해서 첫째 항 33, 11번째 항이 13인데 딱 가운데 6번째 항을 찾으래. 얘는 그럼 등차 중앙성질 써서 2분의 33 더하기 13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46을 2로 나누면 정답은 23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4번.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나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P,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3분의 2니까 A 교집합, B 요 부분은 확률이 3분의 1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A의 확률이 또 2분의 1이랍니다. 여기 전체가 2분의 1.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빼기 B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A 빼기 B는 요 부분의 확률을 구하려면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6분의 1. 자, 5번 그래프 나와 있고요. F-1,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2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1로 갈 때의 좌극한 값, 1로 갈 때 좌극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함수값은 여기서 이렇게 3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2 더하기 3 하면 정답은 5가 되겠고요. 자, 이제 6번. y는 fx 위의 점 1,5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어. 자,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f1 함수값이 5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미분했을 때 f'1이 3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요식 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2h고, 그 다음에 5라는 애가 F1인 거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빼기 F1이다라고 쓰면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 계수를 2로 맞춰줘야 되죠.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되겠고요. 요 앞에 있는 극한값은 F'1, 그 다음에 곱하기 2. 자, 근데 F'1이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정답은 6. 자, 7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fx가 삼각함수인데 주기가 나와 있는데 주기는 여기 x의 계수 a분의 2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2분의 파이가 나온 상황이니까 a 값이 4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fx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다 4죠. 여기 4 넣어주면 앞에 사인의 계수는 마이너스 4니까 최대가 4인데 y축으로 4만큼 또 변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8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8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0은 1인데 f'이 나와 있네. 자, f'이 2차니까 원래 다음 함수 fx는 3차 함수였고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답니다.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f' 마이너스 1이라는 6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 되려면 a 값이 마이너스 6인 것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fx는 제 적분해주면 되겠네. 적분해주면 2x의 세제곱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 0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는데 적분상수 c가 1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네. 자, 이때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m을 가지니까 f에 마이너스 1 바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얘가 5가 나오게 되죠. 문제에서는 5 빼기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요거 계산하라고 한 거니까 답이 11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제 9번. 두 개의 동전은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8번 반복한다. 독립시행이죠. 이때 두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다라고 하면 확률 배수 x는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르는 상황. 시행 횟수가 8번이죠. 동전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온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때 물어본 분사는 n, 그 다음 p, 그 다음에 q 이렇게 곱해준 게 분산이니까 4 약분해줘서 2, 2, 5, 2 약분해주니까 2. 그래서 남는 건 2분의 3. 자, 이제 10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 P는 AB를 A 대 여기 A, 여기 1-A 이렇게 내분한 지점이랍니다. 이때 삼각형 APQ의 넓이를 S1, 여기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가
S2, 그 다음 큰 정삼각형 넓이가 S3인데 얘네 세 개가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넓이 한번 찾아보죠. S1이라는 애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A제곱 되겠네. 자, 그 다음 S2는 사다리꼴이니까 마지막에 하죠. S3가 한 변의 길이가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인데 S2를 큰 삼각형에서 작은 거 빼주면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에서 얘 빼주면 4분의 루트 3으로 묶어냈을 때 1-a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세 개가 등비수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등비중앙 가운데 거의 제곱 16분의 3의 1-a 제곱의 전체 제곱은 양 끝에 거의 곱이죠. 16분의 3의 a 제곱. 자, 그럼 16분의 3은 없어지게 되고 1-a 제곱이라는 얘가 이거의 전체 제곱이 a 제곱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a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방정식이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얘 다 우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자, 그 다음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일단 근해 공식 써보면 얘는 a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따로 씁시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1 마이너스 4에 시하면 5가 나오죠. 여기도 루트 5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도 a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에 시하면 또 루트 5가 나오네. 자, 그 다음 여기도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될 수 있는 게 총 4개인데 a가 문제 시작할 때 a의 범위가 0과 1 사이다라고 했었죠. 0과 1 사이. 자,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얘가 2점 얼마잖아. 루트 5가. 그러면 1 빼주면 1점 얼마, 2로 나눠주면 0점 얼마.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번 확인해보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안 되고 얘도 1 빼기 루트는 음수 안 되고 얘는 3점 얼마죠. 분자가 2로 나눠주면 1 넘어가네. 그래서 안 되는 상황.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11번 fx가 2차 함수고요. 최고차 함수 a는 양수인데 9분의 8보다는 작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로그 등식을 일단 정리해보죠. 로그 3에 f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은 로그 3에 3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위치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도 부등호 유지돼서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푸니까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8개가 나왔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지금 0 넣으면 2지라고 3 넣으면 2지라죠. 그러니까 여기가 0 넣었을 때 2였어. 그 다음 딱 대칭되는 요 지점에 3 넣었을 때 2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 직선을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얘가 x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정수가 여기 또 2가 있고 여기는 왼쪽에는 1이 있게 되겠네. 그리고 y는 3이라는 직선을 내가 이렇게 껐어요. y는 3이라는 직선을 끄면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정수가 8개가 나와야 되는데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만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또 4가 있었을 거고요. 여기에 5가 있었겠지. 근데 6이라는 애는 이제 y는 3보다는 위쪽에 가서 등장을 해야 되겠네. 함수값이. 자, 그래야 y는 3보다 있는 아래쪽에 있는 정수가 2, 3, 4, 5 해서 4개가 등장을 하죠. 그럼 왼쪽에도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해서 4개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5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y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6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y는 3보다 무조건 커야 되겠네. 위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f5라는 5 넣어보니까 5a 곱하기 2니까 10a 그리고 플러스 2죠. 얘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요거 정리하니까 10a가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a는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6 넣었어. f6 6 넣어보니까 6a에다 3 곱하니까 18a 그리고 플러스 2 얘는 무조건 3보다는 커야 합니다. 위쪽에 있어야 되지. 얘 정리해보니까 2 넘어가서 또 18로 나눠주면 a는 18분의 1보다 크다라는 상황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얘 정리를 하니까 한 번에 이렇게 써지네. 18분의 1보다는 a가 커야 되고 10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 자, 그럼 얘가 문제에서 말한 p가 되는 거고요. 얘가 q가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역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수는 얘는 18, 얘는 10이죠. 그래서 두 개를 했을 때 정답은 28. 12번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자 그럼 일단 최고차항 개수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고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죠.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얘가 실근이 0하고 2 사이에 존재하려면 두 실근 다 0하고 2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 하나는 0보다 작은 쪽, 하나는 0하고 2 사이 이렇게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또 그 다음 하나는 0하고 2 사이 2보다 큰 쪽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 세 가지 경우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대칭축이죠. 대칭축을 찾아보면 셋 중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2죠, 지금. 2. 그러면 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A가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항상 음수가 될 거고, 꼭지점의 X좌표, 요 대칭축이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요 두 번째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래서 얘랑 얘는 안 되는 케이스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0을 넣었을 때는 2차 함수의 값이 음수죠. 그 다음 2 넣었을 때는 얘가 계속 올라올 거니까 함수 값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 만들어 보면 0 넣었을 때는 A-9,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는 5A-5죠. 5A-5. 자, 이렇게 했는데 얘는 항상 음수, 얘는 항상 양수. 그러니까 두 개 곱했을 때는 항상 음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5로 나눠주면 A 빼기 9, 그 다음에 A-1.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의 범위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으니까 자연수는 1에서 9까지 해서 1, 9 빼내면 총 7개가 나오게 됩니다. 13번 모평균의 추정. 표본 평균 X바 플러스 마이너스 95%일 때 1.96. 그래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추정하는 공식만 잘 기억해주면 되죠.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표준 편차. 근데 문제에서 표준 편차가 16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중 64명을 추출했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64. 이때 추정을 하고 나니까 실내 구간이 이렇게 등장을 했대. 자, 그러면 55라는 애는 X바 마이너스의 1.96 루트 N 하면 루트 64니까 8분의 표준 편차 시그마는 16. 이렇게 한 애가 55가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A는 X바 플러스 1.96에 8분의 16 이렇게 하니까 A가 나왔다는 얘기죠. 요거부터 정리해주면 얘가 3.92니까 55에다가 3.92 더해주면 X바라는 애는 58.9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바에다가 그럼 58.92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3.92 요거 두 개 더해주면 A라는 애는 48 여기 1 올라가서 62.84가 나오네. 62.84. 문제에서는 얘네 둘 더해주라 라고 했으니까 6이고 여기 7이고 여기 1 올라가면 1이고 121.76. 14번은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하나씩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1은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A2라는 애는 n이 1인 경우에 홀수인 경우 위에 들어가죠. 그러면 A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자, 그럼 A3라는 애는 이제 n에 2 넣었으니까 짝수인 경우 2분의 A2죠. 앞에 거 2분의 A2 해주면 다시 1 되고, 자, 그 다음 A4라는 애는 앞에 n이 홀수인 경우니까 이제 n에다가 3 넣어주면 A3 더하기 3이니까 다시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5는 5니까 n에다 4 넣은 경우죠. 4 넣어주면 앞에 게 4, 그럼 4분의 4에서 또 1 되네. 그럼 A6이라는 애는, A6은 n이 5일 때니까 여기 5 넣어주면 1 더하기 5, 그래서 6이 되고요. 다시 A7은 n에다 6 넣어야 되니까 여기 6이고 여기 앞에 항이 6이죠. 그럼 6분의 6, 그래서 또 1이 되고, 그럼 A8은 n이 7일 때니까 여기 7 넣어주면 첫 앞에 항은 1이었죠. 1 더하기 7에서 여기 8이 되겠네. 그래서 h 더하기 a8의 값은 9. 자, 15번입니다. 함수 fx가 4차 함수죠. 4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답니다. 이 극소값을 fa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나 조건 같이 봐야 되는 게, 극소값보다 더 작은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를 한대. 그러면 우리 4차 함수가 여러 가지 개형이 있지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극소값 갖는 지점 A, 그럼 이 함수값이 FA겠죠? 그러면 얘보다 요렇게 했을 때 얘보다 작아지는 지점이 이만큼이나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어떤 실수 B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극소값이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큰 애가 FA, 그 다음 작은 애가 여기 어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네.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 개형 찾아보기 위해서 미분부터 한번 해보면 F'X라는 애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의 0 되는 지점 찾아보려면 일단 12로 나눠주고요. X로 묶어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자, 인수분해 한 번 더 해주면 x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러면 x가 0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 크기 순서대로 그 다음 0, 그 다음 2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가 0 극대값, 그 다음 여기가 2.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극대값이니까 f0을 물어본 거네. f0 물어봤으니까 f0은 a죠. 그럼 a 값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작은 애인지를 찾아봐야 되잖아. 극소값 중에서. 그래서 일단 f-1부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3 플러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12 플러스 a니까 얘는 a-5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f2는 2 넣어보니까 여기가 16이죠. 16에 3 곱하면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에 32,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4 넣으면 48이죠. 다시 48 플러스 a, 그러면 48 없어지고 a-32.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더 작은 극소값이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린 요 그림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값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16번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 걸 떠나서 시행을 1200번 반복했다라고 했죠. 그때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우리가 X다라고 한다면 요 X는 무조건 독립시행이니까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1200번 던지면 이항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요. 시행 횟수가 1200.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죠.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사건을 A다라고 한 거네. 자, 그러면 짝수라는 거는 하나만 짝수가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상황이 많으니까 홀수 구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래서 P에 A의 여집합이라는 게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 그러려면 두 번 다 홀수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사위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두 번째 주사위도 홀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러면 이 확률은 4분의 1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구하는 건 짝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1에서 4분의 1 빼주면 4분의 3.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A가 일어나는 횟수 X가 870 이하. X가 870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얘 표준화 시켜야 되죠. 그럼 정규분포가 필요한데, 자, 평균은 두 개 곱해주면 MP, 그러면 900이죠. 그 다음 분산은 900에다가 4분의 1 한 번 더 곱해주면 얘는 225가 나오네. 그럼 15의 제곱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걸로 표준화 시켜주면 P, X는 Z로 바뀌고, 그 다음 15분의 870 마이너스 900이니까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Z가 마이너스 2 이하가 될 확률.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 요거 이하일 확률 요쪽 찾는 거니까 0.5에서 0.4772 빼줘야 되고요. 그럼 정답은 0.0228. 자, 17번입니다. AB의 길이가 지금 3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AD의 길이 여기가 4다라고 주어져 있고 코사인 A의 값이 6분의 1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대각선 꺼서 BD의 길이의 제곱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코사인 법칙 쓰면 BD의 길이의 제곱은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3, 4 하면 24에다가 코사인 A가 6분의 1. 자, 그러면 25에서 4 빼주면 되니까 21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BC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2배래. 자, 그럼 얘를 그냥 A다라고 하면 얘가 2A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가 지금 120도다라고 문제에서 줬잖아요, 각시가. 그럼 똑같이 코사인 법칙 써서 두 번째 BD의 제곱이 21인 걸 찾았으니까 21은 A의 제곱 플러스 얘 제곱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2A, 2A니까 4A 제곱의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가 5A 제곱에서 플러스 2A 제곱이니까 7A 제곱이고요. 7로 나눠주면 A 제곱이 3이니까 A 제곱이 3이니까 A는 루트 3 길이니까, 자, 그럼 요 길이가 2 루트 3이고 그 다음 이 위의 길이가 루트 3인 것까지 찾게 됐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사각형의 넓이니까 일단 요거 삼각형 넓이로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세 번째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이 3, 한 변이 4. 그래서 3 곱하기 4에다가 사인 A 하면 되죠. 사인 A. 그럼 사인 A는 코사인 A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루트에 35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6분의 루트 35 곱해주면 일단 3은 이렇게 약분돼서 2 남죠. 2, 4 이렇게 다 약분되니까 남는 게 루트 35.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위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이 루트 3, 나머지 한 변이 2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이 하나는 약분되고 루트 3이 3개니까 얘는 2분의 3 루트 3. 그래서 얘네들 더해준 게 전체 사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3 루트 3 여기, 그 다음 루트 35 여기 2번. 자, 18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를 적분한 게 gx래. 그럼 gx는 3차 함수겠죠. 그리고 일단 요 정적분식 한번 보면 하고 싶은 게 x에다가 일단 0 대입하고 싶죠. 그러면 g0은 0이다라는 거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양변 미분해주면 g'x가 fx다라는 사실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gx가 3차 함수인데 그 미분한 함수가 fx래. 그리고 f0이 0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는 식을 어떻게 둘 수가 있냐면 x에 x-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fx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gx도 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적분해주면 gx라는 n은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ax의 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는 0이 되겠죠. 그래서 0 넣으면 0이니까 자, 그래서 gx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3차 함수 gx는 x는 0과 a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두고 나조건으로 가보니까 gx가 y는 36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g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y는 36이라는 직선과 만나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려면 요 36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겨서 요 극대 그 다음 극대에서 접하거나 얘가 36이거나 아니면 극소에서 접해서 여기가 극소값이 36이거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상황이네. 근데 0 넣었을 때 우리 0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될 수는 없고 요 극소값이 0이 되거나 요 개형일 때 아니면 요 극대값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x가 0일 때 극대값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0보다 36이 작을 수 없으니까 이 상황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개형이 되는 상황인데 0일 때 극소값 그러면 요 a일 때 극대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네. a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gx에다가 a 넣어줬을 때 36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ga라는 애 표현해보면 ga는 3분의 1a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a의 세제곱 얘가 3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얘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a의 세제곱이 36이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 6 곱해줘버리면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fx와 gx의 교점에 x좌표의 합 그랬으니까 fx도 식 찾아야 되고 gx도 식 찾아야 되는데 둘 다 미지수가 a 있으니까 식 만들 수 있겠죠. 그럼 a에다 마이너스 6 넣어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6x고 2차 함수 3차 함수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6 넣어주면 플러스 3x의 제곱 얘네 둘의 교점에 x좌표 찾으니까 두 개 연립해주고 얘네들을 정리해주면 3분의 1x의 세제곱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얘는 0이죠. 3차 방정식에서 모든 교점에 찾으라는 게 아니라 x좌표의 합은 그랬으니까 세근의 합 찾아주면 되겠네.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3분의 1분의 b니까 얘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 자, 19번입니다. n이 3 이상의 자연수인데 주머니 속에 빨간 공행개, 파란 공행개가 있대요. 그럼 주머니 안에는 총 2행개의 공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요. 빨간 공에도 1부터 n까지, 파란 공에도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A, B, C 세 사람이 2행개의 공에서 한 개씩 꺼낸답니다. 한 개씩 꺼냈을 때 각각 나온 수를 A, B, C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C가 B 이상이고 B가 A 이상이 성립하도록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구하는 과정이 등장을 돼 있죠. 그래서 케이스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네. A, B, C 이런 크기 순서인 경우, 그 다음에 A랑 B랑 같고 C가 큰 경우, 그 다음에 B랑 C랑 같으면서 A가 작은 경우. 그러면 사실 이 경우 다 나누려면 한 가지 경우가 빠졌죠. 어떤 경우가 빠졌냐면 네 번째 케이스가 A랑 B랑 C 모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같은 숫자가 두 종류밖에 없잖아. 빨간색, 파란색 각각. 그래서 세 개가 같아지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제에 풀어가는 과정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겠지. 자, 그럼 우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인 경우는 1에서 n까지 숫자가 있어.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하면 이미 결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 3, 5를 선택을 했어요. 숫자만 넣고 봤을 때. 그러면 얘가 저절로 A, 얘가 저절로 B, 얘가 저절로 C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요 크기가 되려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의 숫자 중에서 세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nc3이다라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가 문제냐면 A, B, C가 1, 3, 5를 내가 뽑았다라고 치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색깔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는 두 가지, 빨간색, 파란색, B도 두 가지, C도 두 가지 해서 세 개 다 곱해주면 일단 가에 들어갈 숫자는
서로 다른 n개에서 3개의 숫자를 뽑고 색깔을 정해주는 케이스가 8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8이다라는 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A랑 B랑 같으면서 C가 큰 경우. 그러면 여기도 1에서 n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하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작은 수를 A, B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큰 수를 C다라고 하면 되니까 일단 n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A, B랑 C의 색깔을 정해줘야 되는데 자, A, B는 함께 해야 되는 게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A가 빨간색이면 B는 파란색이죠. 같은 숫자니까 A, B가. 그 다음에 A가 파란색이면 B는 저절로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A, B의 색깔을 정해주는 케이스가 2가지 등장을 하는 거고 자, C는 다른 숫자니까 얘는 빨간색도 될 수 있고 파란색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2가지. 그러면 나에 들어갈 식은 얘가 2분의 n-1이니까 2 하나 약분돼서 2의 n의 n-1 얘가 나에 들어가야 되는 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A가 작고 BC가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두 번째 거랑 같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 2, 3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처음에 구해둔 거 가 8 곱하기 NC3 요게 첫 번째 케이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가 나죠. 나가 요식인데 세 번째 케이스는 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한 개가 더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된 거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가가에 들어갈 숫자를 PQ라 하자. P는 8, Q는 2. 나에 들어갈 식을 FN이라 하자. 얘 2n의 n-1.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F의 P 더하기 Q니까 F의 P 더하기 Q는 10이죠. F10이라는 애는 여기 10 넣어주면 20 곱하기 9. 그래서 정답은 180. 자, 20번.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Y는 로그 KX라는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그래프 내용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얘기해 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얘는 Y절편도 5고 X절편도 5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요 직선과 요 로그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PK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보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X4가 4다라는 얘기는 K가 4일 때, 그러니까 K가 4면 로그 함수는 로그 4의 X잖아요. 그 다음에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 얘네들의 교점이 4인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X에다 바로 4 대입해보면 얘 1, 얘도 4 대입해보니까 바로 1이죠. 그래서 두 개 같으니까 교점 X좌표가 4다라는 거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니은. 교점의 y좌표가 1 이상이고 2 이하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한 건데 자, 여기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함수는 여기 1,0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 로그 함수가 교점이 요 사이 여기에서 나와야만 y좌표가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충 이런 그림인데 얘가 지나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 여기가 3,2가 되고요. 자, 그 다음 가장 낮은 지점 여기가 4,1. 자, 그러면 3,2 지날 때 K값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3,2 대입해주면 2는 로그 K의 3. 그러면 K값은 루트 3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4,2 지날 때 1은 로그 K의 4가 되어야 되니까 이때 K값은 4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요 사이에만 들어가주면 되는 거니까 K의 범위는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 K의 최소값은 루트 3이다. 니은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PK의 길이가 5분의 7인 K가 두 개 존재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본 상황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PK가 돼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 상황. 그러면 A와 PK의 거리가 좀 짧아요. 대충 우리 1이다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요거 반대쪽에도 이렇게 거리가 1 되는 지점 여기 PK가 이렇게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APK의 길이가 1이 되는 K 값은 두 개가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양쪽으로 5분의 7도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상황인데 자, 가장 먼 지점이 여기서 봅시다. 여기 로그 함수가 여기가 뭐냐면 1,4죠. 1,4를 지나갈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여기 1,0을 지나서 1,4 지나가려고 그러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직선이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1,4고 여기가 2,3이면 요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가 되죠. 루트 2. 자, 그러면 루트 2보다만 간격이 작으면 여기 어딘가에서 요 길이들이 같아지는 두 지점이 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5분의 7이 루트 2보다 작으면 그럼 K가 두 개가 있는 거고
5분의 7이 루트 2보다 커지면 한쪽으로밖에 pk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루트 2랑 5분의 7의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는 쉽죠. 얘는 1.414 얼마고 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얘는 1.49 그러면 루트 2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루트 2보다는 5분의 7이 작으니까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5분의 7 되는 거리가 있을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도 여기 어딘가에 5분의 7 되는 거리가 있겠네. 그럼 그런 k값은 두 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21번 4차 함수 fx가 등장을 해 있는데 gx라는 함수가 f의 절대값 x 빼기 a래. 그럼 절대값부터 해결을 해 주도록 하죠. x가 양수일 때는 x-a 그대로 나와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음수일 때 부호 바꿔서 f의 -x-a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얘부터 해석을 해보면 gx라는 함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대. 근데 밑에 식은 뭐냐면 요 위에 식에다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의 x 자리에다가 -x를 대입을 한 거죠. 그러면 얘는 y축 대칭을 한 함수구나.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함수를 y축 대칭시켜서 x가 0보다 작은 쪽에 그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부터 그려봐야 g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gx를 그려야 되는데 그 전에 4차 함수 fx부터 그래프를 찾아야 gx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차 함수 일단 먼저 미분을 해봅니다. f'x라는 애는 -12x의 세제곱 플러스 24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4고요. 자, 인수분해 해주면 -12의 x제곱으로 앞에 거 묶어내주면 x 빼기 2가 남고 뒤에 거 두 개는 12로 묶어내서 x 빼기 2가 남고요. 자, 그 다음에 -12의 x 빼기 2로 이제 묶어내게 되면 앞에는 x제곱 남고 뒤에는 빼기 1 남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인수분해 해주면 -12의 x 빼기 2, x 빼기 1, x 플러스 1 요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미분했을 때 0 되는 점을 보니까 세 군데가 등장을 하는데 다 부호가 바뀌죠. 서로.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고 극값을 3개를 갖는 상황이니까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 지금 fx. 자, 그러면 첫 번째 극대값을 갖는 요 지점의 x좌표가 -1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극소값을 갖는 지점의 x좌표가 1이고 요 세 번째 극대값을 갖는 지점의 x좌표는 2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계산부터 먼저 좀 해보죠. 그래서 -1 대입해보면 -3에 -8에 플러스 6에 플러스 24에 플러스 16이니까 46에다가 요거 11 빼주면 35.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는 -1,35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로 보니까 -3 플러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24 플러스 16. 자, 그러면 얘는 5, 11이죠. 11에다 27에다가 24 빼버리면 1,3. 요 지점의 좌표는 1,3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2로 보니까 -48에 88에 64, 4에 24 빼기 48 플러스 16. 자, 그럼 얘는 88, 마이너스 96. 그럼 -8에 16 더하면 8이네.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가 2,8이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x축은 일단 요 밑에 이렇게 있겠네. 극소값이 1,3이니까. 그리고 y축은 -1과 1 사이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얘는 fx고 우리가 그래야 될 건 gx란 말이에요. 그럼 gx라는 애를 한번 먼저 대충 한번 보면 이렇죠. 이렇게 있는데 평행이동을 a만큼 시켜야 되는데 a만큼 안 시키고 원래 얘가 지금 이렇게 있었잖아.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족권에서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니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평행이동을 시켜서 대칭을 딱 시켰을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가능한 지점이 극값을 갖는 지점이 y축 위에 오면 되는 상황이겠죠. 자, 다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첫 번째 극값을 갖는 요 지점을 여기 y축에 오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옮겼어. 그럼 얘를 y축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미분이 가능해지고 다른 지점은 항상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극값들이 y축 위에 오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총 3가지 상황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여기
제일 첫 번째 왼쪽에서 극값을 갖는 마이너스 1,35라는 지점이 y축에 여기 딱 오도록. 그럼 얘가 0,35가 될 거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1에서 y축 위로 오려면 x좌표가 0돼야 되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지.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하려면 a값은 1이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자, 그래서 예를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대칭 이동시키면 똑같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는 0,35, 얘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는 3,8, 그 다음에 얘는 2,3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얘가 지금 gx라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개념인 거고요. 얘랑 뭐라 그랬냐면 gx는 t에 서로 가는 실근의 개수를 ht다라고 하지. 그러면 ht 이제 이렇게 찾아보죠. ht라는 n은 t가 이 위에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35보다 큰 지점에. 그러면 근이 빵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t가 35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에 t가 이제 35에 와서 요 극대값을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럼 근이 하나가 등장을 하겠죠. t가 35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왔어.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근이 두 개가 등장을 할 거고요. 그럼 이때 t는 일단 35보다는 작아야 돼요.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다음 극대값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t가 여기에서 접할 때, 여기에서 접할 때는 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는 t값이 8일 때죠. y좌표가 8이니까 t가 8일 때는 이렇게. 그러면 위에 근이 두 개가 나올 때는 t가 8보다 클 때가 되겠네요. 그리고 좀 더 내려와보죠. 이렇게 내려보니까 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t가 8보다는 작아졌고요.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요 밑에 극소가로 있는 지점에서 이렇게 접할 때. 그럼 이때는 근이 다시 4개가 되죠. 그 다음은 4개가 되는 상황이고 그때 y값이 3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t가 3일 때 근이 4개가 되고 위에는 t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t가 이제 3보다도 작아져서 밑으로 내려왔어. 그러면 이때 근의 개수는 다시 2개가 되는 거죠. t가 3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HT라는 애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나조건에서 HT가 뭐라 그랬냐면, 정수 B에 대해서, 어떤 정수 B에 대해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의 합이 8인데, 좌극한이 우극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면, 자, 여기 봐봐요. T가 8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 값이 6이죠. 우극한 값이 2. 두 개 더해주니까 합이 8이 나오게 되고, 좌극한 값이 우극한 값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B라는 애가 8, 그러니까 T가 8로 가면 저 식을 만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가 여기서 8이다라는 걸 하나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밑으로 또 와봅시다. 밑에 보니까 여기 T가 3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좌극한 값은 2고요. 우극한 값은 6. 두 개 더하면 8이 되는 건 맞는데 좌극한 값이 우극한 값보다 지금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는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는 B가 8이다라는 값만 지금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순서상 A, B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근데 A라는 애가 지금 1이잖아. 그러니까 이 fx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에서는 요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B 값이 8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찾은 순서상은 1,8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로 가보니까 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번에는 요 극소값을 y축에 올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x축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거죠.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그러니까 a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 대칭 이동시키면 또 이렇게. 얘가 이번에는 gx가 된 상황이고, 요 점의 좌표는 0,3이 될 거고요. 얘는 2,8에서 왼쪽으로 1만큼 왔으니까 1,8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도 HT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네. T 값이 8보다 큰데 이쪽에 있어. 자, 그럼 HT는 일단 근의 개수가 처음에는 빵개죠. T가 8보다는 클 때. 자, 그 다음에 T가 8이 됐어. 8이 되는 순간 이렇게 접하죠. 여기랑 여기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 그럼 근이 두 개가 등장을 하고요. T가 8일 때. 자, 그 다음에 T가 이제 조금 더 내려왔어. 8보다 작아졌어요. 그럼 근이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4개가 등장을 하는데 T가 일단 8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값이 여기 3으로 갈 거죠. 여기 3으로 가게 되면 근이 하나, 둘, 3개가 등장을 하고, 그럼 위에 4개일 때는 3보다 클 때겠네, T 값이. 자, 이때는 T가 3일 때고요. 자, 이제 3보다 작아져서 T가 더 내려왔어. 그럼 그는 항상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HT라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얘도 자극한 값, 우극한 값의 합이 8이 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얘는 일단 아까 위의 식처럼 8이 될 때, 8로 갈 때 우극한이 0이고 자극한이 4, 합이 8이 되는 경우가 없죠. 여기도 3을 기준으로 해서 우극한이 4고 자극한이 2니까 합은 6입니다. 그러니까 저 조건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t 값이 3하고 8 사이면은 될 수 있는 정수가 4, 5, 6, 7이 있는데, 자, t가 4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4로 가까이 갈 때는 자극한도 4, 우극한도 4죠. 그러니까 합하면 8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극한 값이 우극한 값보다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같아도 되죠.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t가 4일 때는 t가 4로 가까이 갈 때는 저 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가 b가 될 수가 있는 거네. b 값이 지금 4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b가 5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5로 가까이 갈 때는 5로 가까이 갈 때 자극한도 4, 우극한도 4죠. 그리고 자극한, 우극한 값이 같은 상황. 그러니까 나 조건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 5, 6, 7이라는 애는 지금 나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b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순서상으로 표현해주면 이번엔 a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그 다음 마이너스 1,7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요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세 번째는 요 마지막에 있는 극대값을 y축이 0을 이제 딱 옮기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런 그래프, 요 점의 좌표는 0,8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도 ht 한번 찾아보면 t가 여기 있어요. 8보다 큰 쪽. 그러면 근의 개수는 일단 빠르게 t가 8보다 클 때. 자, 그 다음 t가 8이 됐어. 8이 되는 순간 근이 한 개가 등장을 하고요. t가 8일 때. 자, 얘는 이제 간단하네. t가 8보다 작을 때는 근이 무조건 2개가 등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근의 개수가 0 아니면 1 아니면 2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더해서 8이 되는 값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은 이제 더 이상 순서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순서상 a, b의 개수는 여기서 하나, 그 다음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상 2개 더한 거에 최대값은 1,8일 때죠. 그래서 최대값은 9.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랑 4 더했을 때죠. 그래서 최소값은 3. 요거 3개 다 더한 게 정답이다라고 했으니까 3개 다 더해주면 정답은 17이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f'5 물어봤으니까 미분하죠. f'x라는 애는 6x의 제곱 플러스 6x. 자, 오너차로 했으니까 f'5는 6으로 묶어내주면 25 플러스 5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6 곱하기 30이니까 정답은 180이고요. 자, 23번 직선 y는 5분의 1x 플러스 10분의 1의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다라고 하자 그랬으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5분의 1이니까 탄젠트 세타의 값이 5분의 1이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 것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에서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얘의 역수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 자, 이제 24번 지수 방정식인데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봤죠. 치환하는 형태. 그래서 2의 x제곱을 t다라고 치환해주면 t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고, 자, 치환한식 써주면 t의 세제곱, 얘는 4 하나 내려와서 마이너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는 0. 자, 인수분해해주면 t제곱으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또 t 마이너스 4. 자, 이제 다시 t 마이너스 4로 묶어내줄 수 있죠. t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t제곱 빼기 1 남으니까 걔도 바로 인수분해하면 t-1에 t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가 4 또는 1이죠.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으니까 t라는 애는 2x제곱이니까 얘가 4 또는 2x제곱이 1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x값은 2와 0이 나오게 되고요. 모든 실근의 합 그랬으니까 정답은 2. 자, 25번 세 쌍의 부부를 일렬로 세울 때 부부끼리는 모두 이웃할 확률. 자, 세 쌍의 부부니까 전체 인원은 6명이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알. 근데 부부 세 쌍을 이웃하게 나열하려면 부부끼리 이렇게 묶어서 세 쌍을 만들어주면 이 안에 부부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이 세 쌍을 나열하는 경우가 3팩토리알인데
부부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그래서 부부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요거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6팩토리얼, 3팩토리얼 약분해주면 6, 5, 4 남고요. 그 다음에 분자 2 남았으니까 2 두 개 4 하나 약분하고 2 하나 6 약분하면 분모는 15, 분자는 1 이렇게 나겠네.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16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fx는 요런 함수, gx는 요런 함수인데 두 개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랍니다. 자, 그러면 fx랑 gx 곱한 함수부터 먼저 계산을 해두도록 하죠. fx 곱하기 gx는 똑같이 x가 a보다 작을 때는 얘랑 얘 곱하고 크거나 같을 때는 얘랑 얘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9, 그 다음에 a의 x 플러스 1에다가 빼기 2 요거 곱해준 거는 x가 a보다 작을 때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9에다가 a의 x 플러스 1 빼기 2 곱해주면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은데 문제는 어차피 얘는 2차 함수란 말이에요. 전개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a밖에 없네. a에서 두 함수 값이 같아지면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a 대입해 보도록 하죠.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9에다가 x가 a보다 작을 때 요게 a 대입해주면 바로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에 a 대입해주면 2a 마이너스 9에 똑같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얘네 둘이 같아져야지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얘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보죠.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로 묶어내주면 여기에는 2a 마이너스 9가 나왔고 얘가 이항돼서 왔으니까 앞에 게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a 마이너스 9 이렇게 남게 되겠네. 그리고 얘는 0이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얘 인수분해해주면 a 플러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얘는 3a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됐으니까 a 값이 누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이랑 마지막은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1, a2, a3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네요. 그래서 얘가 a1인 거고 세 번째 얘가 a3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 10 곱하기 a3가 6이고요. 빼기 a1이니까 빼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준 거네. 자, 그러면 10 곱하기 8이니까 정답은 80. 자, 27번입니다. 가조건에서 수열 AN에 대해서 짝수항들의 합이 나와 있고요. 나조건에는 2n-한 번째 항까지 합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 잘 조합해서 홀수항 3개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일반항을 결국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일단 가조건부터 정리를 해보면 짝수항 일반항부터 찾아보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에서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의 2k 빼주면 남는 게 a의 2n번째 항만 남게 되겠죠. 나열해서 쭉 빼보면 자, 그럼 얘는 2의 n-1제곱이다 라고 했고 빼기 얘는 n에다가 n-1 넣은 거잖아. 그럼 2의 n-2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얘 2의 n-2제곱으로 묶어내주면 앞에는 2가 남고 뒤에는 1이 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2n이라는 짝수항의 일반항은 2의 n-2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짝수항이 아니라 홀수항 찾아야 되죠. 그래서 나조건에서 보니까 2n-한 번째 항까지 합이 나와 있어. 근데 2n 플러스 한 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면 합을 구해서 얘네들 두 개를 빼주면 한번 써보죠.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2n 플러스 1까지 ak. 자, 그 다음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 마이너스 1까지 ak. 이렇게 해주면 자, 뒤에 건 다 없어지고 맨 앞에서 제일 크게 남는 항이 a에 2n 플러스 1항이 남게 되고 또 하나 더 남죠. 플러스 a에 2n. 자, 근데 얘를 계산해주면 우리는 a의 2n번째 항, 얘는 일반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2n 플러스 1번째 항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n에다가 n 플러스 1 넣은 거죠. 그러면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빼기 얘는 2n 마이너스 1. 자, 그럼 요거 2n, 2n 없어지고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a에 2n 플러스 1이라는 n은 여기에 더하기 2n 하니까 2가 나온 상황이니까 얘 이항시켜주면 2에다가 빼기 a의 2n인데 걔는 2의 n-2제곱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홀수항의 일반항도 찾을 수가 있게 된 상황이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 A17. A17이라는 애는 n에다가 8 넣으면 되죠. 8 넣으면 2-2의 6제곱.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62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A19는 n에다가 9 넣으면 되죠. 9 넣으면
2-2의 7제곱.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6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a의 21을 n에다 10 넣으면 되니까 2-2의 8제곱. 자, 2의 8제곱은 256이니까 2 빼주면 마이너스 254. 자, 그러면 얘네 3개 더해주면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380이고요. 이렇게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42. 근데 요거에 절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42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8번입니다. A 주머니에는 1, 2, 3이 적힌 구슬이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2, 3, 4가 적힌 구슬이 들어있는데 갑이 A에서 하나를 꺼내고 을이 B에서 하나를 꺼내는 시행을 2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는 꺼낸 두 구슬의 숫자가 서로 다를 때 이거 다를 때로 고쳐줘야 됩니다. 정호표에 조건부 확률로 바뀌어 있으니까. 두 번째 시행에서 꺼낸 두 구슬의 숫자가 서로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다 나열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행에서 갑이 꺼낸 거랑 을이 꺼낸 게 달라야 돼. 그러면 갑이 1 꺼내면 을은 2 꺼내도 되고 3 꺼내도 되고 4 꺼내도 되겠지. 그 다음에 갑이 2 꺼내면 을은 3이랑 4 꺼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이 3 꺼내면 을은 2 아니면 4. 이렇게 해서 전체 7가지가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마다 두 번째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열을 해보도록 하죠. 자, 1, 2를 꺼냈어. 1, 2를 꺼냈으니까 다시 안 넣으니까 여기 1 없고 여기 2 없어요. 남는 게 2, 3, 3, 4겠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2, 3, 2, 4, 그 다음에 3, 3, 3, 4. 이렇게 해서 매 시행마다 4가지 종류씩 등장을 하겠네요. 왜냐하면 구슬이 2개씩 나오니까. 자, 두 번째 상황은 1, 3 뽑았으니까 여기 1 없고 여기 3 없어. 남는 게 2, 3, 2, 4니까 나열해보면 2, 2, 2, 4, 그 다음에 3, 2, 3, 4 이렇게 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 4 뽑아주면 1, 3은 없고 2, 3, 2, 3 남았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게 2, 2, 2, 3, 그 다음에 3, 2, 3, 3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 3 뽑았어. 2랑 3 없어졌으니까 1, 3, 2, 4 남았죠. 그러면 1, 2, 1, 4, 그 다음에 3, 2, 3, 4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요. 자, 2, 4 뽑은 상황은 2랑 4 없으니까 1, 3, 2, 3 남았으니까 1, 2, 1, 3, 그 다음에 3, 2, 3,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3, 2 뽑았으면 남는 게 1, 2, 3, 4 남죠. 그러면 1, 3, 1, 4, 그 다음에 2, 3, 2, 4 마지막 3, 4 뽑아주면 여기 3 없고 여기 4 없으니까 1, 2, 2, 3 남죠. 그러면 1, 2, 그 다음에 1, 3, 2, 2, 2, 3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가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4개씩 7줄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8가지. 우리가 찾는 경우는 두 번째 시행에서 숫자가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여기 6가지 해서 28분의 6이 나오게 되고요. 이로 약분해주면 14분의 3인데 문제에서는 P분의 Q,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7. 29번입니다. AB, 선분의 AB가 길이가 2인데 얘를 2대1로 나눠서 이렇게 큰 원, 작은 원 이렇게 나눠가는 작업을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2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8개의 그림 R1에서 R8까지 그려진 모든 원의 개수의 합은 A.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기 R9에 그려진 원 중에서 지름의 길이가 3의 9제곱분의 16인 원의 개수는 B.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R1에서 R8에 그려진 모든 원의 개수의 합이니까 일단 규칙 한번 찾아보면 R1에 그려진 원의 개수는 일단 2개죠. 그 다음에 R2에 그려진 건 원래 2개가 있었는데 안에 각각 2개씩 더 생겼으니까 더하기 4개가 생기게 된 거고요. R3에 그려진 거 보니까 원래 2 더하기 4만큼 있었는데 그 작은 원 안에 다시 둘둘둘둘 생기게 되니까 8개만큼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 주가사 Rn 찾아보면 얘는 규칙이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2의 n제곱까지 더해준 거겠죠.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서 2-1분의 첫째 항은 2고요. 항의 개수는 n개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8러란 얘기가 아니죠. R1부터 8런 것까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요거를 8개 항까지 다 더한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자 앞에 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다시 쓰면 2 마이너스 1분의 공비 2니까 첫째 항은 n에 1 넣어주면 4 그 다음에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죠. 항의 개수 8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2는 8이 16 해서 마이너스 16. 자, 그러면 얘는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2의 10제곱 10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1024에서 20 빼준 거네. 그래서 얘는 1004가 나오게 되고 요 원의 개수를 우리는 A다라고 이렇게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R9에 그려진 원 중에서 지름의 길이가 3의 9제곱분의 16인 것. 자, 그러면 처음부터 얘도 하나씩 만들어 가보면 처음에는 선분의 길이가 2였어.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2대 1로 나눠서 그 다음 나오는 원의 지름이 2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이쪽은 2 곱하기 3분의 1. 자, 그 다음에 또 요 원 안에서 얘를 또 2대 1로 나누죠.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2 곱하기 3분의 2가 있었고 여기에 3분의 1만큼 이렇게 가져가게 된 건데, 자, 얘를 다시 또 작은 원, 원래 있던 작은 원에서도 요거에 3분의 2만큼 계산해주면 요거와 똑같은 지름, 같은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에서 3분의 1만큼 계산해주면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자, 하나만 더 써보면 또 여기에서 2 곱하기 3분의 2만큼 가져가면 3분의 2의 세제곱이겠지. 그리고 이쪽에서 3분의 1만큼 가져가면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의 3분의 1인데, 자, 여기서 봐봐요. 이제 가운데, 요 가운데에는 여기에다가 3분의 2만큼 해주면 똑같이 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만큼 또 가져가야 되니까 2 곱하기 3분의 2의 3분의 1의 제곱이 등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요 원에서 또 3분의 2만큼 가져가주면 여기에다 3분의 2 곱해줬으니까 얘랑 똑같은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마지막은 2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그림이 지금 뭐냐 하면, 잘 보면 원의 개수를 한번 세활해 본다고 치면 선분의 AB가 2였는데 얘를 2대 1로 나누면 얘가 하나씩 생기게 되죠. 새로운 원이. 근데 여기에서 다시 3분의 2만큼 가져간 원은 하나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3분의 1만큼 가져간 게 하나, 여기서 3분의 2만큼 또 가져온 게 하나,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름을 가진 원은 다시 하나겠지. 근데 또 그 다음 보면 요 지름에서 3분의 2만큼 가져간 원은 또 지름이 이렇게 새로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 하나가 3분의 1만큼 가져가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요 지름을 가진 원은 세 개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두 개가 올 거고, 여기에서 하나가 왔으니까 또 원이 세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 건 하나겠지. 자,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죠?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된 거지. 1, 1, 1, 1, 2, 1, 1, 3, 3, 1.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건데, 자, 얘가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가 1C0, 얘가 1C1이고, 그 다음이 여기가 2C0, 그 다음에 2C1, 여기가 2C2, 그 다음이 여기가 3C0, 그 다음 3C1, 3C2, 자, 그 다음 마지막이 3C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합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봐봐요.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이 없지. 그럼 2C0. 3분의 1이 하나니까 2C1. 3분의 1이 두 개라서 2C2. 그럼 밑에 줄에 가보니까 전체 세제곱인데 3분의 1이 없으니까 3C0. 3분의 1이 하나니까 3C1. 3분의 1이 두 개니까 3C2.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이 세 개니까 3C3.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문제에서 말한 그 지름이 뭐였냐면 3의 9제곱분의 16이었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 위에 숫자들을 보면 2 곱하기 3분의 2의 몇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몇 제곱, 이렇게 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홉 번째 칸까지 가서. 그러면 일단 분자가 16이 돼야 되니까 여기 2가 있고 앞에, 그 다음에 16 되게 하려면 여기에서 얘가 세제곱 되어줘야 되지. 그 다음에 3분의 1이 6제곱 되어줘야 분모가 3의 9제곱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아홉 번째 줄까지 갔으니까 처음엔 9C0 이렇게 등장을 했다가 쭉쭉쭉 가서 3분의 1이 6개니까 이 지름을 갖는 원의 개수는 9C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9C6이라는 애는 9, 8, 7, 그 다음에 3, 2, 1, 3약분해서 3, 2약분하면 4, 그럼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 나오게 되는 거고, 얘를 문제에서는 B라고 하자라고 한 상황입니다. 문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거는 A-B의 값이니까 A가 아까 1004였죠. 1004에서 84 빼주면 정답은 일단 920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30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집합 at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집합 at라는 게 직선 절대값 x-t, 그 다음에 fx는 3차함수죠.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를 gt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써보면 y는 절대값의 x-t, t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t를 이항시키죠. 그럼 마이너스 t라는 요 직선과 그 다음에 3차함수 y는 fx,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gt다라고 하자.
교점의 개수를 GT 이렇게 정의를 해준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냥 집합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앞에서 문제 풀던 것처럼 직선과 3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GT다라고 하자.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가조건에서 A 3분의 1, 그러니까 T가 3분의 1일 때 T가 3분의 1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직선이 Y는 절대값의 X-3분의 1이고 빼기 3분의 1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때는 곡선 3차 함수 fxy의 교점이 0과 a2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12분의 5는 t 값이 12분의 5일 때 이때는 교점이 0, b, c 이렇게 세 군데에서 등장을 한답니다. 근데 나조건에서 gt 빼기 3은 0이다라는 게 gt가 3이다라는 얘기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t 값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서로 다른 그게 가조건에서 준 거 t가 3분의 1일 때 3개잖아. t가 12분의 5일 때 또 3개잖아. 그래서 얘를 풀면 t가 3분의 1 나오고 12분의 5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t 값이 3분의 1이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3분의 1이 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x값이 3분의 1보다 커지면 양수가 되니까 기울기가 1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t가 3분의 1일 때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t가 12분의 5면 3분의 1보다는 좀 더 크니까 그전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똑같이 요 지점이 12분의 5가 되면 x값이 12분의 5보다 커지면 기울기가 1이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등장을 하겠죠. 이때 3차 함수 fx라는 애는 첫 번째 교점이 원점, 두 번째 교점이 a, 세 번째 교점이 b, b는 요 위에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점이 다시 2, 그 다음 마지막 교점이 c 이렇게 등장을 한대. 자, 그러면 요렇게 5개의 점을 지나려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기에서 접하고요.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접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얘가 fx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가 팍 꺾이는 게 아니라 3차 함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접해야 되는 상황이죠. 접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첫 번째 요 교점의 x좌표는 0인 거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요 교점의 x좌표가 a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여기 접하는 지점이 다시 b, 그 다음 여기 접하는 지점이 2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여기 교점의 좌표가 c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fx라는 애가 지금 보면 원점을 지나죠. 그래서 f0이 0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요 직선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f'0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2일 때 숫자가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기 접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f2라는 애는 2 넣었을 때 요 직선이 뭐였냐면 아까 여기 x에다 2 넣었을 때 2 넣으면 3분의 5 빼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4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f'2 요때 접선의 기울기 1이니까 f'2가 1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fx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fx라는 애를 이렇게 둘까요? 뭐 a, b, c, p, q 다 썼기 때문에 lx의 세제곱 그 다음에 mx의 제곱 더하기 nx다 라고 하면 0 넣으면 0이니까 상수항은 없겠죠. 이때 얘 일단 미분해보면 f'x는 3lx의 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n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때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n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f2가 3분의 4죠. f2 그럼 f2부터 계산해보면 2 넣어주면 여기에 8l 그 다음에 4m 더하기 2n 그러니까 얘가 3분의 4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한 거 2 넣으니까 1 나오는데 자, 그럼 f'2라는 애는 여기 2 넣어주니까 12l 그 다음에 4m 플러스 n 이렇게 한 게 1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줘버리면 4l 남죠. 그리고 얘는 없어지고 n에서 n이 마이너스 1인 거 찾았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잖아. 얘에서 얘 빼버리면 플러스 1 될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3분의 4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그러면 1 넘겨서 4l이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 찾을 수 있고 4 약분해 버리니까 l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남은 게 m. 자, 그러면 이제 m 찾기 위해서 여기 l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여기 4m 있죠. 더하기 4m,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얘가 3분의 4가 나왔으니까 4m만 남기고
그 다음에 3분의 8 넘기면 3분의 12니까 4죠. 4에다가 2 넘겨서 더해주면 6 되는 거고, 그럼 이때 m 값은 또 2분의 3이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fx 미지수 다 찾았으니까 이 3차 함수는 l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얘 x 세제곱, 그 다음에 m 값이 2분의 3이었죠. 그래서 더하기 2분의 3의 x제곱, 그 다음에 n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뭘 할 수가 있냐면 fx를 알고 있는데 이 fx가 b라는 지점에서 또 접하죠. 요 직선과.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미분 한번 해봅시다. f'x라는 애는 요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2 내려오니까 플러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1.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인 거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이다 라고 하면 다 이항시켰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얘가 0이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2가 등장을 하는데, 자,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는 여기서 알고 있죠. 그럼 b라는 값이 1이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아, b가 1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요렇게 여기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접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접선이 있으면 우리 알고 있는 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요 간격, 그 다음 요 간격, 여기 변곡점 간격,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요렇게 내려온 간격,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내려왔을 때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요 간격, 요 간격 4개가 다 같아져야 되죠. 지금 그림은 그렇게 쌤이 못 그렸지만 어쨌든 4개의 간격이 다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b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요 한 칸의 간격이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2에서 2분의 1만큼 가면 C라는 애는 이제 2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A라는 애는 이제 1에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간 거니까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값을 다 찾게 된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여기 적분식 인테그랄, 여기 써볼까요? 인테그랄 A 플러스 2분의 1인데 A가 2분의 1이니까 1부터 그 다음 C가 2분의 5니까 이제 3까지 fx 플러스 x인데 fx 여기 찾아놨잖아요. 여기에다가 x 더해주면 마이너스 x 없어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3의 x의 제곱 dx, 얘만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이제 얘 계산해보면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12분의 4 내려올 거니까 1의 x의 4제곱, 그 다음에 2 내려올 건데 3분의 1 되겠죠. 그러면 3 약분돼서 2분의 1의 x의 세제곱, 그리고 적분구간 1에서 3까지. 자, 그러면 일단 먼저 3부터 넣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1의 81이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27이고요. 빼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1,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또 플러스 2분의 1 나오겠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2분의 81에서 12분의 1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분의 81에서 12분의 1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80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27에서 빼기 2분의 1 한 거니까 2분의 26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4로 약분해주면 3분의 20. 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20에다가 플러스 13.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 20. 얘는 통분해주면 39죠. 그래서 3분의 19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얘가 P분의 Q니까 얘가 P, 얘가 Q. 그래서 정답은 22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